매일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쉬어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어? 최근 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어. 특히 30대는 75%가 겪고 있대. 근데 대부분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도 몰라. 사실 번아웃에는 3개의 단계가 있거든? 오늘 네가 지금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려줄게. 그리고 단계별로 탈출법이 완전히 달라.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적 있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알아. 운동도 가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침대에 누우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유튜브 틀어놓고 멍하니 보다가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어제랑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잖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이래? 근데 있잖아. 그거 게으른 게 아니야. 진짜로.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번아웃을 공식적으로 등재했어. 국제질병분류라는 목록이 있거든? 거기에 번아웃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인정된 현상이라는 뜻이야.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뇌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인 거지.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우리 뇌 있잖아. 크기가 몸무게의 2%밖에 안 돼. 진짜 작아. 근데 이 작은 게 에너지는 20%를 써. 하루에 2000칼로리 먹으면 뇌가 혼자 400칼로리를 가져간다는 거야. 몸 전체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쌓이면 뇌가 쓸 에너지가 바닥나는 거야. 그게 번아웃이야. 모닥불을 생각해봐. 불이 활활 타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잖아. 근데 나무를 계속 넣지 않고 불만 세게 피우면 어떻게 돼? 나무가 다 타버리고 불이 꺼지잖아. 번아웃이 딱 이 상태야. 네 뇌에서 태울 나무가 다 떨어진 거야. 불을 더 세게 피우려고 하면 안 돼. 나무를 다시 쌓아야 해.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나 지금 에너지 없어. 좀 쉬어. 라고 보내는 신호야. 근데 문제는 번아웃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3단계를 하나씩 알려줄 건데 들으면서 네가 어디쯤인지 체크해봐. 혹시 네가 이미 3단계라면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번아웃 3단계를 하나씩 알려줄게. 들으면서 너 지금 어디쯤인지 한번 체크해봐. 1단계, 감정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신발 벗자마자 침대로 직행. 유튜브 틀어놓고 멍하니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주말이 와도 뒹굴다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또 똑같이 피곤해. 분명 쉬었는데 하나도 안 풀려. 너 혹시 이런 적 있어? 이게 번아웃 1단계야. 감정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진짜 무서운 일이 뇌에서 일어나. 잠이 부족하면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평소보다 60%나 더 과하게 반응하거든? 60%면 거의 1.5배야.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일에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카톡 하나에 기분이 확 나빠지고 사소한 말에 울컥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나. 그게 네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야. 뇌가 지쳐서 감정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거든? 여기까지는 솔직히 대부분 한 번씩 겪어. 문제는 다음이야. 2단계. 다 상관없다는 느낌. 1단계에서 회복을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가. 2단계는 좀 다른데 피곤한 게 아니라 아무 감흥이 없어지는 거야. 친구가 콘서트 가자고 해.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 느낌이 없어. 좋아하던 게임을 켜도 재미없고 맛집을 가도 그냥 그래. 뭘 해도 그래서 뭐? 이런 느낌만 남아. 해야 하니까 출근은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야. 너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어? 이게 왜 생기냐면 뇌에서 동기를 만드는 호르몬이 있거든. 도파민이라고. 이게 원래 뭔가 좋은 일이 올 거야 라는 기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밥 먹기 전에 배고프면 맛있는 거 생각하면서 설레잖아. 그게 도파민이야. 근데 번아웃이 깊어지면 이 호르몬이 고갈돼.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거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알아.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기대 자체가 안 생기는 거야. 보상을 예측하는 시스템 자체가 꺼져버린 거지. 여기서 대부분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자책을 시작해. 근데 이게 최악의 선택이야. 왜 그런지는 잠깐 뒤에 알려줄게. 3단계.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2단계가 진짜 위험해. 1단계는 피곤한 거고 2단계는 의미를 못 느끼는 거지만 3단계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거야. 뭘 해봤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3단계야.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차피 며칠 못 가 하면서 시도도 안 해. 이력서를 쓰려고 해도 넣어봤자 떨어져 하고 닫아버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 안 되는 경험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시도조차 안 하게 돼.
문이 열려 있는데도 나가려고 안 하는 거야. 뇌가 어차피 안 들을 학습해버린 거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 기분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한국 청년 3명 중 1명, 32.2%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어. 그리고 청년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 이건 네가 유난히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가 통째로 겪고 있는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단계별로 탈출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1단계한테 통하는 방법이 3단계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인터넷에 번아웃 검색하면 다 비슷한 말이 나와. 운동해라, 일찍 자라, 취미를 만들어라.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 네가 2단계, 3단계라면 이거 하라는 게 오히려 독이 돼. 운동해야 하는 거 알아. 근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또 자책하지. 이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더 깊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단계별로 다르게 가야 해.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일단 자. 진짜로. 아까 말했잖아. 잠이 부족하면 감정 브레이크가 고장난다고. 그 상태에서는 뭘 해도 짜증만 나거든. 그러니까 거창한 거 하지 마. 7시간 수면부터 확보해. 그리고 하나 더. 의지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 환경을 바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핸드폰을 침대 옆이 아니라 거실에 놔두는 거야. 의지력이란 건 이미 바닥난 상태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대신 결정하게 만드는 거지. 2단계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보통 의욕이 생겨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반대야. 행동이 먼저고 동기는 그 다음이야. 자전거 생각해봐.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가잖아. 의욕이 생겨서 타는 게 아니라 일단 타면 의욕이 생기는 거야. 뇌도 똑같아. 작은 행동을 하면 그때서야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 근데 2단계에서 큰 거 해 라고 하면 시작도 못해. 그래서 5분 규칙을 써봐. 딱 5분만 해보는 거야. 5분 하고 진짜 하기 싫으면 멈춰도 돼.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 5분 지나면 계속하게 돼. 뇌가 이미 도파민을 만들기 시작했거든. 3단계가 제일 중요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쉬면서도 자책을 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래? 근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자책하면 뇌에서 진짜 몸이 아플 때랑 같은 부위가 활성화돼. 진짜 고통을 느끼는 거야. 쉬면서 자책하면 쉬는 게 아니야. 뇌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책 대신 해야 하는 게 있어. 나한테 수고했다 해주는 거야. 유치하게 들릴 수 있어.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야. 나한테 위로의 말을 하면 뇌에서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 나와. 자책할 때 켜지는 고통회로가 꺼지고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거지. 그리고 3단계까지 온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말. 전문 상담을 받는 건 약한 게 아니야.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야.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거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 번아웃은 네가 게으른 게 아니야.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다는 증거야. 1단계라면 일단 자. 환경을 바꿔서 뇌가 쉴 수 있게 해줘. 2단계라면 아주 작게 시작해. 5분이면 충분해. 3단계라면 자책을 멈춰. 나한테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는 것부터. 어느 단계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거야. 오늘 영상 보면서 한 번이라도 나 이거인데 했으면 그게 벌써 첫 번째 단계를 넘은 거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니까. 혹시 지금 몇 단계인 것 같아? 댓글로 한번 적어봐. 적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거든. 그리고 주변에 요즘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이 영상 한번 보내줘. 이런 일상심리학 이야기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면 다음에도 바로 볼 수 있어.